86페이지 내신 꼭꼭 실력 체크 답 맞춰봅시다. 자, 1번은 3, 2번에 1, 3번에 2, 4번에 1, 5번에 3, 6번에 2, 7번에 3, 8번에 4, 9번에 3, 10번에 5, 11에 3, 12에 1, 13에 4, 14에 2, 15에 5, 16에 3, 그 다음에 17번 네, 서술형 봅다. 어느 날 밤하늘에 있는 북극성과 북두칠성의 움직임을 3시간 동안 관측을 했대요. 그럼 3시간 동안 관측을 했다는 소리는 1시간당 자전 속도가 얼마가 돼요? 지구가 15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시간이니까 몇 도가 나와야 됩니까? 45도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금 북두칠성이 내려가고 있는 중인 거죠. 왜냐하면 무슨 방향으로 회전한다고 그랬어요? 북극성을 중심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별들이 이동하는 까닭은 뭐 때문에 그래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번 맞아. 그림은 천구상에서 태양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태양이 지나는 A 길을 뭐라고 불러줍니까? 여러분들 천구상의 태양의 이동길 황도라고 그랬죠. 근데 황도는 실제로는 태양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길이기 때문에 원래는 뭐다? 지구의 공전 궤도다.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들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그죠? 태양의 연주 운동 방향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해주게 됩니다. 태양의 연주 운동의 원인을 방향과 속도를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시오. 태양이 연주 운동을 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입니까?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하루에 1도씩 1년에 걸쳐 공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19번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한 현상을 하나씩 서술을 하시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뭐가 있습니까? 별의 일주운동, 그 다음에는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매일 진다. 지는 현상.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자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고, 공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크게 일단은 별의 일주운동, 그 다음에 태양의 일주가 아니라 연주죠. 연주. 네. 별의 연주운동, 태양의 연주운동, 그 다음에는 계절별 별자리가 바뀌게 되는 현상. 계절별 관측 가능한 별자리가 바뀌는 현상.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공전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자,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그 다음에 고난도 만점 체크는 1번에 4, 2번. 2번은 보면 에라토스테네스의 방법으로 지구의 반지름을 측정하고자 할 때 가장 적절한 두 지역을 진화할 때는 첫 번째 조건이 반드시 어떻게 돼요? 동일 경도상에 위치를 해줘야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위도는 서로 달라야 하죠. 따라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 경도는 서로 같은데 위도는 서로 다른 지역, B 지역이랑 D 지역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두 지점의 위도 차이가 바로 뭐가 됩니까? 중심각 세타에 해당하는 각도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은 5번, 그 다음에 4번은 1번, 4번, 5번에 3, 6번은 2번입니다. 자, 질문 없어요? 네. 자, 그럼 질문 없으시면 달 봅시다. 달은 지구의 유일한 위성입니다. 그죠? 예, 위성이라 하면 뭐예요? 행성을 중심으로 해서 공전하는 천체를 이제 위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달은 지구의 유일한 위성이에요. 자, 따라서 달의 크기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구 크기 측정은 뭘로 했었어요? 지구 크기 측정은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에 따른 부채꼴의 호의 길이의 비, 그죠? 요거를 이용해서 구해줬었는데, 이 달의 크기 같은 경우에는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을 해요. 자, 서로 닮음인 두 삼각형에서, 이거 무슨 닮음이라고 그래요? A 닮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 각의 크기가 같으면 두 삼각형은 닮음이다 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닮음인 두 삼각형에서 대응변의 길이의 b는 항상 일정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보면은 관측자가 동전을 하나 들고 이렇게 달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관측자가 동전을 하나 들고 달을 쳐다보면은 이렇게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앞으로 당겼다가 뒤로 밀었다면서 정확하게 동전이 달을 딱 가리는 거리를 측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눈에서부터 동전까지의 거리를 측정을 해주면, 여러분들 동전의 지름을 밑변으로 하는 뭐가 나와요? 눈의 시야로부터 이렇게 삼각형이 나와요. 하나에. 그죠? 그리고 여기서 쭉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뭐가 나옵니까? 달의 지름을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둘은 여러분들 뭐가 같은 거냐면, 요 앞에 요 각도가 같죠? 그렇죠? 눈 시야에서 보는 요 끝에 부분, 끝과 끝, 직경이 서로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시직경이 같다라고 해줘요. 예, 이 시직경이 같으면은, 그러니까 큰 천체도, 더 큰 천체도 어떻게 돼요? 저 멀리 있으면은, 예, 이렇게 시직경이 같으면 어떻게 보여요? 같은 크기로 보인단 말이에요, 결국에. 여러분들, 태양하고 달이 보면은 대충 얼추 사이즈가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태양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근데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둘이 뭐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시직경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AA 닮음에 의해서 눈부터 어디까지? 동전까지의 거리와 그 다음에는 눈부터 태양까지, 그러니까 눈부터 태양까지 거리는 결국에 뭐부터 뭐로 보면 돼요? 지구부터 태양까지의 거리로 보면 되겠죠? 이게 두 삼각형의 높이 B, 그 다음에는 동전의 지름과 달의 지름, 예, 요거는 삼각형의 밑변의 B, 예,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밑변과 높이의 B, 밑변과 높이의 B, 닮음인 삼각형은 서로 같잖아요. 그쵸? 예, 요거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측정해야 하는 값하고 알고 있어야 하는 값을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지구 크기 구할 때도 측정해야 되는 값하고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값, 그 다음에 가정해야 되는 거, 예, 요거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측정해야 되는 거는 동전의 지름은 측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눈에서부터 동전까지의 거리도 측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미리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은 뭐냐면은 달까지의 거리, 지구부터 달까지의 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예, 38만 킬로미터 정도 된대요. 따라서 비례식은 라지의 뭐예요? 밑변 대 높이는 밑변 대 높이 이렇게 가도 되고, 높이 대 높이는 밑변 대 밑변 이렇게 가도 되고, 뭐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해주면 돼요. 따라서
달까지의 거리에서 달의 지름, 삼각형의 밑변이 D면 동전까지의 거리에서 동전의 지름은 스몰 d다. 따라서 달의 지름 D, D는 뭐가 돼요? ER이죠. ER은 L분의 스몰 d 곱하기 라지 L 이렇게 되니까 반지름만 구해주려면 얘를 2로 이렇게 한 번 더 나눠주시면 되겠죠. 그쵸? 근데 달의 지름은 이렇게 구해줬더니만 지구의 4분의 1 정도의 사이즈가 나타나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은 지름은 지구의 얼마 정도 돼요?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지름이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크기, 전체 부피는 얼마가 돼요? 세제곱에 반비례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64분의 1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질량은 지구의 대략 얼마 정도 되냐면 80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중력의 크기는 중력의 크기는 지구의 6분의 1 정도가 돼요. 중력 가속도의 크기가 지구의 6분의 1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h 높이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t라고 하면 달에서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면은 떨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몇 배가 걸린다는 소리예요? 6배가 걸려요. 중력 가속도가 6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몸무게가 갔었을 때 6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그래서 달에서 우주인들 보면 이렇게 폴쩍 부웅부웅 하고 뛰어다니잖아요. 중력이 작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달은요 위성이에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는 여러분들 뭐라고 불렀어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는 항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태양 같은 별은 항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달은 위성이라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그래서 달의 위상이라고 나와 있는 위상 변화는 뭐냐면 달의 모양이에요. 모양. 달의 모양. 달은 모양이 변하죠. 여러분들 보름달이었다가 반달이었다가 초승달이었다가 달이 안 보이기도 했다가 여러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 이렇게 달의 모양, 위상이 변하게 되는 이유는 이 햇빛을, 태양빛을 반사하는 달의 표면 중에서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달의 모양이 조금씩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달의 위상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지구와 달과 태양의 위치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달의 부분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달은요,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해요. 계속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 달도 지구 주위를 공전해 주는데 달이 약 한 달에 한 바퀴씩 지구 주위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달의 공전 주기는 여러분들 얼마가 되냐면 27.3일이에요. 실제 달의 공전 주기는 27.3일에 해당이 돼요. 이게 실제 주기예요. 실제 공전 주기.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항성월이라고 해요. 항성월. 근데 우리는 이 항성월로 보지 않고 달로 한 달을 재줄 때는 보통 어떻게 재줘요?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까지. 보통 그거를 한 달이라고 쳐요. 그렇게 친 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삭막월이라고 해요. 삭막월. 얘가 보름달에서 다음 보름달이 뜰 때까지예요. 이거는 며칠 걸리냐면 29.5일이에요. 약간 둘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달이 지구 주위를 한 바퀴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 27.3일이고 보름달이 보인 상태에서 다시 보름달이 보일 때까지는 29.5일이 걸려요. 이게 왜 그런지는 요거 설명을 하고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일단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기 때문에 달이 공전해서 햇빛을 반사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달이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에서 관측 가능한 부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달의 위상은 약 한 달, 이게 29.5일이에요. 29.5일을 주기로 해서 변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시작합시다. 보면 달이 여기 위치해 있으면 햇빛이, 태양빛이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봤었을 때 여기서 태양빛이 와요. 이게 달이에요. 그럼 달이 어디를 빛나요? 여기가 빛나죠? 뒤통수를 봤죠?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기 빛을 받는 부분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하고 달하고 지구가 일직선이 되면은 이거는 달이 안 보여요. 관측이 안 돼요. 그래서 사기라고 하는 부분은 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알겠죠? 태양하고 같이 있어요. 일직선상에. 그래서 삭은 위치 관계가 어떻게 돼요? 지구, 달, 태양 순으로 해서 일직선상에 이렇게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한 달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상현달 이렇게 직각으로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며칠에서 며칠, 7일에서 8일 사이가 걸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완전 반대편으로 가는 데는 걸리는 시간이 한 달이니까 약 15일 정도 걸릴 거예요. 다시 여기서 직각으로 여기 오는 요 위치까지가 다시 여기서 7일에서 8일이 더 더해지니까 22에서 23일, 다시 여기까지 오는 데는 다시 한 달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상현달 있는 부분을 오게 되면은 달이 요 위치에 있으면 태양빛이 이렇게 오니까 달이 이렇게 있었을 때 실제로 빛을 받는 부분이 어디예요? 요 부분만 빛을 이렇게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어떻게 돼요? 요렇게 돼 있는 요 부분만 보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얼마? 4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만 빛을 받아서 보이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볼록해요?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으로 볼록한 형태의 달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무슨 달이라고 해요? 상현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윗상자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점 찍은 방이 어느 쪽이야? 오른쪽이지. 그치? 이렇게 외우면. 근데 아래 하도 똑같은데요. 그럼 윗상하고 반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냥. 자. 그 다음에 망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 지구, 달이 지구 뒤편으로 가요. 근데 이게 사이즈가 워낙 태양이 커요. 워낙 태양도 크고 여러분들 이 달하고 지구하고 태양하고 완전히 일직선이 되진 않아요. 태양이 이만하면 이 셋이 완벽하게 일직선상에 있지는 않아요. 거의 일직선인 거는 맞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원빛이 반사가 되니까 이 부분이 다 반사되니까 지구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완전히 다 반사된 반면이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그치? 그러니까 뭘로 보여요? 보름달인 망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되면은 태양빛이 어디를 반사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반사하죠. 그쵸? 예, 이 부분만 반사하는데 아까 봤던 거하고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는 여기가 반사됐었는데 이번에는 이 부분이 반사가 되는 거니까 반대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하얀 달은 왼쪽으로 볼록한 달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를 왜 상현달, 하현달이라고 하냐면 상현달은요, 뜰 때 이게 지평선에서 달이 떠야 되잖아요. 위로 볼록하게 이렇게 떠요. 아, 그래서 위로 볼록하게 떠서 남중하면 이렇게 옆으로 가고 질 때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뜰 때 위로 볼록하다. 그래서 무슨 달? 상현달인 거고, 하현달은 뜰 때 어떻게 뜨냐면은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떠요, 달이. 네, 그래서 위로 볼록하게 떠서 상현달이고 실제로는 아래로 볼록하게 떠서 하현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면 다시 삭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중간에 있으면 요 사이는 한 3일 정도가 걸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달은 차가요. 삭에서 상현이 되는 중간 형태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볼록하게 이렇게 채워진 달은 초승달.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채워진 달은 무슨 달? 금음달. 예, 이렇게 채워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찰 때는 어느 쪽부터 차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점점 빵빵해지고, 질 때는 어디서부터 져요? 오른쪽에서 점점 없어져서 왼쪽으로 점점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갈 때는 어느 쪽으로 차가? 왼쪽으로 차가고,
다음에 달이 저물 때는 오른쪽에서부터 먹어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요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달은 어디에서 떠요? 어느 방향에서 떠? 어느 방향에서 떠? 서쪽에서 떠? 동쪽에서 떠? 뜰 때? 그냥 모든 천체는 다 동쪽에서 떠요. 뜨기는. 예. 달도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냐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하나 묶어서 알아두세요. 자, 월출. 달이 뜨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고도가 높았을 때 남중. 그 다음에는 달이 지는 거예요. 월몰. 자, 이거를 각 달별로 시간, 때를 외워 놓으시면 나중에 문제 풀 때 편합니다. 자, 달이 뜨는 방향은 다 무슨 쪽이에요? 동쪽이에요. 달이 남중하는 곳은 어디예요? 남쪽이에요. 달이 월몰, 지는 쪽은 어디예요? 서쪽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삭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어느 방향에 있어, 삭? 달이 삭에 있으면 누구랑 같은 방향에 있어? 태양이랑 같은 방향에 있죠? 그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은 태양하고 같이 떠서 같이 져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해가 떠 있는 시간엔 달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해가 져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을 실제로 볼 수 있는 시간은 몇 시부터라고 봐야 돼요? 해가 진 다음부터, 초저녁부터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몇 시로 보면 될까? 초저녁이면은? 저녁? 6시. 몇 시요? 그러니까 18시가 달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해가 져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하나만 외워두면 돼요. 삭은 해랑 같이 떠서 같이 남중하고 같이 져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달이 같이 떠서 같이 져서 같이 져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삭을 볼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자, 그러면 몇 시 뜨겠어? 월출? 해 뜨는 시각 대략 6시. 그 남중 몇 시? 남중 12시. 예, 6시간씩 차이 나요. 정확하게. 그러면은 12시. 그럼 달 지는 시각은 몇 시? 예, 18시예요. 자, 그러면 상현달은 언제 뜨냐면 여기서 6시간 뒤에요. 그럼 언제 떠? 정오에 떠요. 남중을 언제 해요? 초저녁 18시에 남중해요. 그러면 지는 시간은 몇 시죠? 자정에 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수 있는 거야? 초저녁부터 자정까지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관측 가능한 시간이. 그지? 초저녁부터 자정까지 볼 수 있어요. 망은 언제 떠요? 18시 초저녁에 떠요. 그래서 남중 언제예요? 자정에 남중이에요. 그래서 언제 져요? 06시에 져요. 그러니까 얘는 밤새도록 다 관찰이 가능한 거죠. 하얀 달은 언제 떠요? 자정에 떠요. 그래서 언제 져요? 언제 남중해요? 새벽에 남중해요. 그러면은 언제 지냐면 정오에 져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정부터 새벽까지 하얀 달을 볼 수 있게 되겠죠. 결국에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뜨는 시각, 남중 시각, 지는 시각을 하나 삭만 외워두시면 삭에서 상현, 망, 하현까지 얼마씩 차이 나요? 6시간씩 차이 난단 말이에요. 이 표만 외워두면은 달을 몇 시에 어느 방향에서 어느 달을 볼 수 있는지를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 표 되게 중요합니다. 잘 외워주세요. 알겠어요? 자. 아이고. 그러면 달의 모양 변화는 맨 처음에 초승, 상현, 보름, 하현, 구름, 삭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같은 시간에 관측을 해보면 달의 위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한다. 왜 그러냐면은 매일 같은 시간에 관측을 한다는 소리는 초저녁부터 관측을 해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삭은 초저녁에 어디가 있어요? 서쪽이죠. 그렇죠. 초승달, 그럼 초승달 같은, 얘는 초저녁에 어디가 있어? 남쪽에 가 있지. 상현달은. 그렇죠? 보름달은 초저녁에 어디가 있어요? 동쪽에 가 있죠. 동쪽이니까. 그치? 그 다음에 하얀달 같은 경우는 다시 어디로 가요? 초저녁에 없고 자정의 동쪽으로 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매일 어디로 가요? 서에서 동으로 같은 시각에 보면은 점점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이 공전하기 때문에 해가 진 직후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모양하고 위치가 변해요. 대략 어느 정도 이동을 하냐면 13도 정도 이동을 해요. 13도. 매일 13도 정도씩 이동을 합니다. 13도 정도. 네,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 지구 자전 속도 생각을 해보면 지구 자전 속도가 1시간에 몇 도예요? 15도죠. 그러니까 달이 봐봐. 지금 지구가 요 위치에 있어서 여기서 달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달을 보는 거야. 근데 달이 하루에 13도씩 공전해요. 그러면 얘가 13도로 가 있으면 여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일은 달이. 그지? 그러면 오늘 여기서 본 달을 내일 여기까지 돌아야 돼, 지구가. 그래야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3도를 어제보다 더 회전을 해야지 달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1시간에 몇 도 돌아요, 지구가? 15도 돌잖아. 13도는 대략 얼마쯤 걸리겠어? 한 50분쯤 걸려요. 그래서 13도 정도를 더 돌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달이 뜨는 시각이 약 50분 정도 늦어져요. 매일 달이 뜨는 시각이 약 50분 정도씩 늦어지게 됩니다. 알겠죠? 달이 어디에서 어디로 공전하기 때문에 서에서 동으로 공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식현상하고 일식과 월식 보도록 합시다. 식현상, 일식과 월식. 잠깐만. 식현상, 일식과 월식 보도록 합시다. 자, 일식. 식은 뭔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거를 식이라고 해요. 그럼 일식이면 뭐예요? 태양이 가려진 거를 일식. 월식이면은 달이 가려진 걸 월식. 예,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자, 일식은 이건 뭐 조선 왕조 실록 봐도 일식이나 월식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네. 자, 일식은 달이 태양을 가려서 달이 태양을 가려서 태양의 전체 또는 일부분이 보이지 않는 현상을 바로 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식이 일어나려면 정확하게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놓일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돼요?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이니까 달의 위상은 뭐일 때? 사귈 때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양빛을 정확하게 달이 가려버리면 이 달에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고, 이 그림자가 생기는 부분은 태양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림자가 두 부분 생겨요. 정확하게 아주 진하게 생기는 본 그림자 부분과 이렇게 약간의 반 그림자 부분으로 두 가지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본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은 뭐라고 불러져요? 객이 일식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본 그림자하고 반 그림자에 걸쳐져 있는 부분은 부분 일식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부분만 가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지는 천체는 태양이 가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공전을 하고 지구도 어떻게 돼요? 서에서 동으로 자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이 이렇게 가 있는 상태에서 지구가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봐봐. 여기가 태양이야. 달이 가리고 있어. 근데 내가 이렇게 돌아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가려져? 오른쪽부터 가려져요. 알겠어요? 내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봐야 되니까 이렇게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무슨 방향?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게 됩니다. 중요해요. 가려지는 방향은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기일식은 태양이 달에 완전히 가려지는 현상이고요. 본 그림자 영역에 해당이 되고, 부분일식은 일부만 가려지고 반 그림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월식. 월식은요, 달이 지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서 달의 전체 또는 일부가 가려지게 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이 만드는 그림자가 클까? 지구가 만드는 그림자가 클까? 사이즈가 누가 커? 지구가 훨씬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가 만들어내는 그림자의 크기가 어떻게 돼요?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지역은 굉장히 어떤 지역에서 일어나요? 좁은 지역에서 일어나요. 그림자가 작기 때문에. 아주 특정된 지역에서만 일어나는데, 월식은 어떻게 돼요? 지구의 그림자가 되는 부분은 봐봐. 여기에서 이 부분이잖아요. 그럼 태양을 등지고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뭐가 되는 거야? 태양 바라보고 있으니까 낮이죠. 이게 이 부분은 태양을 등지고 있으니까 뭐가 돼요? 밤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기월식은 지구의 밤인 모든 지역에서 다 관찰할 수 있어요. 지구의 밤인 모든 지역에서 관찰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구 그림자가 워낙 크기 때문에 본 그림자 안에 다 들어가면 개기월식, 여기 이 부분에 겹치면은 부분월식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일식이 일어나면 태양은 완전히 안 보여요. 근데 월식이 일어난다고 해서 달이 완전히 안 보이지는 않고요. 달이 어떻게 보이냐면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여요. 왜 불그스름하게 보이냐면 이 태양빛이 지구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요. 그래서 약간의 빛은 있기 때문에 완전히 까맣게 돼서 안 보이는 거는 아니고요. 약간 불그스름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상으로 놓여 있을 때, 즉 달이 망의 위치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고요.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구가 반대편으로 돌아버렸기 때문에 아까 태양은 오른쪽부터 가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은 반대편으로 돌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왼편부터 가려지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도 달의 왼쪽부터 가려지니까 가려지는 부분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르죠?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개기월식은 달 전체가 지구의 본 그림자에서 붉게 보입니다. 그래서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다 볼 수가 있고요. 부분월식도 일단은 밤이 되는 모든 지역에서 다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식은 언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사귈 때 일어나요. 월식은 언제 일어나요? 망일 때 일어나요. 근데 한 달에 두 번은 보름달, 망하고 사기 일어나잖아요. 근데 매달 일식하고 월식이 일어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쩌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은 이 일직선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일직선이 돼야 돼요. 정확히 일직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공전 궤도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달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완벽하게 둘이 일치를 하면은 정확하게 셋이 일직선이 되겠죠. 그죠? 완벽하게 일치를 하면 셋이 일직선이 돼서 돌아갈 텐데, 문제는 이 달의 공전 궤도와 지구의
공정 궤도가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약간 비스듬하게 틀어져 있어요. 몇 도 정도? 약 5도 정도 서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들 일식하고 월식이 일어나려면 여기 여러분들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죠. 가운데 두 개가 겹치는 부분, 지구 공정궤도하고 달의 공정궤도가 겹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지구하고 달이 있던지, 지구하고 달이 이렇게 정확하게 이 겹치는 부분에 있을 때만 일식하고 월식이 일어날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알겠죠? 여기하고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하고 여기 있으면 완벽하게 일직선이 안 되기 때문에 안 일어나요. 정확하게 일직선이 될 때만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항상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래서 매번 삭과 망일 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매번 삭과 망일 때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달의 공전궤도와 지구의 공전궤도가 약 5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죠? 이래서 매번 삭하고 망일 때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일식과 월식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91부터 95까지 지금 한번 풀어봅시다. 네. 자, 바로바로 개념 체크 보자. 1번 여기서 라지 L 대 라지 D, 높이 대 밑변, 저기서도 높이 대 밑변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스몰 L, 스몰 D. 그 다음에 2번은 달은 약 한 달에 한 바퀴씩 지구 주위를 어디에서 어디로?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데 얘를 달의 공전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죠? 모든 천체의 공전 방향은 다 서에서 동이에요. 다른 방향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자, 1번은 뭐예요? 삭, 그죠? 얘는 상향. 그 다음에 3번은 망, 그죠? 망. 하얀. 오른쪽으로 볼록한 기온달은 초승달. 얘는 금음달.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해가 진 직후 15일 동안 같은 지역에서 관측한 달의 이동하는 방향은 어디에서 어디로 한다고 그랬어요? 서에서 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와 같이 달이 매일 같은 시각에 관측한 달의 모양과 위치가 변하는 까닭은 달은 지구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달의 공전 궤도를 나타낸 것이다. 일식이 일어날 때는 어디예요? 일식이 일어나는 장소는 여기 D죠. 여기가 일식이 일어날 때. 그 다음에 월식이 일어날 때는 요 B가 월식이 일어날 때 해당이 되겠죠. 일식이 일어날 때 태양, 지구, 달의 위치 관계를 서술하시오. 일식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돼요?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그리고 월식이 일어날 때는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 상태에 있어야 되겠죠. 6번. 일식이 일어날 때 달의 위상은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이니까 삭에 해당이 될 거고, 개기 일식이 일어나는 부분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본 그림자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여기서 어디예요? A가 개기 일식, B가 부분 일식,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7번은 월식이 일어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월식이 일어날 때 달의 위상은 망입니다. 망에 해당이 되고, 개기월식은 바로 B, 여기가 개기월식,
부분 월식은 여기 본 그림자에 결쳐 있는 A가 바로 부분 월식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탐구 체크. 위 실험에 대한 설명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 달의 모형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은 여기서 뭐예요? 달에서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예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거리? 달 모형까지의 거리. 어디에서부터? 눈에서 달 모형까지 거리. 구멍을 뚫는 종이를 이용해서 달의 모형의 크기를 구하려면 뭐하고 뭐를 측정을 해줘야 돼요? 결국에는 구멍의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거리? 눈과 구멍까지의 거리. 예, 구멍의 지름과 눈부터 구멍까지의 거리. 구멍을 뚫는 종이 대신 동전을 이용해도 달의 모양의 크기를 구하려면 뭐하고 뭐를 측정을 해줘야 돼요? 바로 동전의 지름과 눈부터 동전까지 거리죠. 네, 요거를 측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A2번은 위 실험 방법으로 달 모형 크기를 구하는 비례식을 여기서 문장으로 해주면 어떻게 돼요? 라지 L 대 라지 D는 스몰 L 대 스몰 D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죠. 이거는 달까지 거리, 달의 지름, 구멍까지의 거리, 구멍의 지름. 네,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그러면 A3번은 자, 몇 번 나옵니까? A3번? 2번 나오죠? 그쵸? 네, 12cm에 해당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99까지 숙제. 95부터 99까지 숙제. 자, 수고하셨습니다.